2021년 봄 대구에 사는 맞벌이 부부 박선우 씨와 이지아 씨의 저녁은 부동산 유튜브 채널 시청으로 가득 찼습니다. 끝없이 치솟는 전세 가격과 지금 아니면 내 집 마련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불안감 속에서 부부의 눈에 들어온 곳은 바로 대구 서구였습니다. 14조 원 규모의 서대구 역세권 개발이라는 거대한 청사진은 그들의 희망을 한껏 부풀게 했습니다. 마침내 부부는 2009년 준공된 1968세대의 초대형 단지 서대구 드림캐슬을 매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21년 5월 부부는 모아둔 종잣돈에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을 더해 꿈에 그리던 전용 84타입을 당시 최고가인 4억 5천만 원에 매수합니다. 드디어 우리도 내 집이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그들의 꿈은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2023년 2월 그들이 산 집보다 2층 높은 매물이 2억 6,450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자산 가치의 41%, 약 1억 8,500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서구의 빛나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평리 내당 재개발이 불러온 공급 과잉의 고통은 너무나도 빨리 그리고 혹독하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연 영끌이라는 단어에 휩쓸렸던 한 부부만의 비극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도시 변혁의 약속 뒤에 숨겨진 공급 쇼크라는 구조적 리스크를 미처보지 못했던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까요? 대구광역시 전체 시장은 최근 거래량이 17%가량 감소했음에도 실거래가는 오히려 6% 이상 상승하는 매도자 우위의 힘겨루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대구 서구는 거래량은 소폭 감소했지만 평균 실거래가는 무려 14% 가까이 급등하며 시장의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광역시장의 상승 기대감과 핵심 지역의 가파른 가격 회복세가 교차하는 변곡점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 시장의 현 주소를 심층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모든 분석에서 직거래 데이터를 제외하여 시세 왜곡을 최소화했으며 최종 검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의 진짜 흐름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전체 시장의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 월평균 거래량은 1,626건으로 이전 3개월 평균인 1,969건 대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월평균 실거래가는 3억 7,600만 원으로 이전 평균 3억 5,382만 원보다 오히려 뚜렷하게 상승했습니다. 거래량 감소 속 가격 상승이라는 서로 다른 방향의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구시장 역시 시장의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3개월 월평균 거래량은 51건으로 이전 평균 59건 대비 소폭 줄었지만 월평균 실거래가는 3억 4,384만 원으로 이전 평균 3억 217만 원 대비 1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신호를 보이는 서구시장은 내부적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두 개의 하위 시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승을 주도하는 단지와 우려 신호가 보이는 단지로 나누어 그 실체를 면밀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구 시장의 14% 가격 급등은 시장 전체가 건강하게 오르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 본질은 평리 내당 재개발로 탄생한 신축 아파트들이 서구의 새로운 가격 기준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서구에서 볼 수 없었던 대단지 커뮤니티와 깨끗한 도시 기반 시설을 갖춘 이들 단지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이들이 서구 전체의 평균 가격을 강력하게 끌어올리는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내당동의 이편 안세상도류역입니다. 준공 3년차 902세대인 이 단지의 75타입은 하락장 속에서도 가격 방어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25년 6월 22층 5억 1,500만 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서구 내에서도 입지가 우수하고 상품성이 뛰어난 신축급 아파트는 거시경제의 부침과 상관없이 강력한 대기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다른 단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준공 2년차 대단지인 서대구 KTX 영무예 다음 84타입은 저점 대비 83% 회복하며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009년식 구축임에도 재개발 구역과 인접한 평리 롯데캐슬 59타입은 저점 대비 39% 회복하며 연간 매매가가 14% 상승하는 동조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서구의 상승 흐름은 재개발 신축이라는 명확한 원인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일부 단지에 국한된 국지적 현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면 서구의 또 다른 축인 기존 구축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평리 내당 재개발로 인한 수천 세대의 신축 공급이 기존 구축 아파트의 수요를 흡수하는 수요 블랙홀 현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상품과 더 나은 주거 환경을 갖춘 대체재가 대규모로 생겨나자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된 구축 아파트의 경쟁력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내당동의 삼익뉴타운입니다. 1775세대의 대단지임에도 1981년 준공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단지의 46.1타입은 과거 최고가 대비 54%라는 충격적인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연식이 오래되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옆 동네에 들어서는 최신 아파트 단지들이 잠재적 매수자들을 모두 흡수해버렸고 그 결과 수요 공백 상태에 빠지면서 가격이 맥없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러한 수요 이탈 현상은 서구의 다른 구축 단지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평리천구타운 84타입은 2000년 준공임에도 최고가 대비 46%라는 높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1979년 준공된 삼익주택 65타입은 최고가 대비 반토막나며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황제맨션 84타입은 최고가 대비 32% 하락하며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구의 하락 시장은 대규모 신축 공급이라는 명확한 원인 때문에 기존 구축 아파트의 수요 기반이 붕괴되며 나타나는 구조적인 현상입니다. 이는 서구 부동산 시장이 신축과 구축이라는 두 개의 독립된 시장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각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오늘은 대구 서구의 미래 가치를 이끄는 핵심 성장 동력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현재 서구는 과거의 낡은 이미지를 벗고 도시의 골격을 바꾸는 초대형 프로젝트들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구의 운명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개발 계획 3가지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력은 서대구 KTX 역세권 개발입니다. 이 계획의 핵심 비전은 단순히 기차역 하나를 짓는 것이 아니라 총 사업비 14조 원 이상을 투입해 서대구역 일대를 대구 서부권의 교통, 경제, 문화의 새로운 허브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KTX와 광역철도, 버스터미널을 통합한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상업, 업무, 문화, 주거 기능이 어우러진 앵커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인근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그 위를 친환경 생태공원과 첨단 벤처밸리로 조성하는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성된다면 서구의 도시 환경과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구 서부권 전체의 경제 지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2030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민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며 공공주도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핵심 시설인 복합환승센터를 2025년에 착공하여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우선 추진 중입니다. 두 번째 동력은 평리 내당 재정비 촉진 사업입니다. 핵심 비전은 서구의 광활한 노후 주거지를 대규모 첨단 주거타운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대구를 대표하는 도심 재개발 사업입니다. 핵심 내용은 7개 구역에 걸쳐 8,000세대가 넘는 신축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여 과거 서구에서 볼 수 없었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들을 들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서구는 대구의 새로운 핵심 주거 중심지 중 하나로 부상하며 지역의 주거 환경과 삶의 질이 근본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현재 핵심은 2025년을 전후하여 여러 구역의 입주가 동시에 시작된다는 점이며 평리 3, 5, 6구역 등이 2025년에 준공될 예정으로 단기적으로 수천 세대의 공급이 집중됩니다. 세 번째 동력은 대구시 신청사 이전입니다. 이것은 대구시의 핵심 행정 기능이 서구와 인접한 달서구 두류정수장 부지로 이전하는 계획입니다. 약 4,500억 원을 투입해 대구의 새로운 행정 중심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서구에 직접 들어서는 것은 아니지만 서대구 권역 전체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강력한 간접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인구 유입을 유도해 서구의 주택 수요 기반을 다지고 주변 상권 발전을 이끄는 후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식 목표는 2026년 착공, 2030년 완공이지만 시유지 매각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으로 재원 조달에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어 계획 지연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서구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평리 내당 재개발이라는 강력한 성장 동력을 품고 있으며 시청사 이전이라는 호재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이 거대한 청사진들이 현재의 리스크와 어떻게 충돌하고 융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대구 서구 부동산 시장을 정확히 읽어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개발 계획은 서구의 미래 가치를 설명하지만 당장의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2030년은 너무 먼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적 불일치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은 보다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갭 투자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갭 투자를 주제로 대구광역시 서구의 유망단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우리는 반드시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라는 변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물론 이 대책은 수도권과 일부 규제 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현 시점에서 대구시장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전입 의무를 강화하고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부채를 이용한 투자인 갭 투자를 억제하려는 강력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규제가 없더라도 향후 이러한 정책 기조가 대구와 같은 광역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잠재적 리스크는 반드시 인지하고 투자에 접근해야 합니다. 저희 분석 모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갭 투자 유망단지는 평리동의 평리푸르지오였습니다. 2011년에 준공된 1819세대 대단지인 이곳은 서구시장의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품고 있는 매우 상징적인 곳입니다. 먼저 기회의 측면을 보겠습니다. 이 단지의 60타입은 최근 1년 평균 전세가율이 약 72.5%에 달합니다. 평균 매매가 2억 7,976만 원과 평균 전세가 2억 285만 원의 차액, 즉 실투자금이 약 7,690만 원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억 원 미만의 소액으로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의 소유주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매력적인 기회입니다. 이러한 높은 전세가율이 가능한 이유는 평리푸르지오가 값비싼 신축과 노후한 구축 사이에서 합리적인 주거 대안을 찾는 실수요층의 꾸준한 선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매력적인 숫자의 이면에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단지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평리 내당 재개발로 인한 단기 공급 쇼크입니다. 2025년을 전후해 수천 세대의 신규 아파트가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지는 것은 이 지역 전세 시장에 강력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공급 폭탄이 현실화되어 평리푸르지오의 전세가가 단 20%만 하락한다고 가정해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 4천만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7,690만 원의 갭으로 투자한 투자자에게 갑작스러운 유동성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평리푸르지오 갭 투자는 안정적인 준신축 대단지라는 기회와 재개발 공급 쇼크라는 명확한 리스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7천만 원대라는 희망적인 숫자 이면에 숨겨진 역전세의 위험을 정확히 인지하고 감당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대구 서구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투자의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모든 분석을 종합하여 투자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최종 전략 원칙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획이 아닌 현실에 투자해야 합니다. 서구의 14조 원대 개발 계획은 매력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금 조달의 불확실성과 장기적인 사업 지연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아직 종이 위에만 있는 장밋빛 청사진에 과도한 프리미엄을 지불하기보다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처럼 가시적인 단계에 접어든 현실에 가치를 두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급의 파도를 리스크가 아닌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2025년을 전후한 대규모 입주 물량은 분명 단기적인 시장 침체를 유발할 가장 확실한 악재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장기 투자자에게 시장의 비관론이 극에 달하는 바로 그 시점이 우량 자산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최근 수도권을 대상으로 발표된 627 대책처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묶거나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식의 강력한 금융규제가 언제든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공급 충격 시기에는 전세가와 거래량의 회복 신호를 면밀히 살피면서도 정부의 규제 동향에 대한 경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셋째,
직접적 촉매와 간접적 촉매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주거 환경을 직접 바꾸는 평리 내당 재개발이나 교통의 축을 세우는 서대구 KTX역은 직접적 촉매이며 인접지역의 위상을 높이는 시청사 이전 같은 사업은 간접적 촉매입니다. 투자의 핵심 판단 근거는 직접적 촉매의 진행 상황에 두어야 하며 간접 호재는 추가적인 안전 마진 정도로만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넷째, 전세가율과 준공 후 미분양을 시장의 핵심 바로미터로 삼아야 합니다. 이 두 지표는 대규모 공급이 예정된 시장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가장 신뢰도 높은 신호입니다. 전세가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실수요가 시장을 탄탄하게 받치고 있다는 의미이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늘어나는 것은 수요의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가장 위험한 경고입니다. 두 지표 모두에서 지속적인 개선 추세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기존 구축 시장의 고립 리스크를 경계해야 합니다. 평리동과 역세권에 최신 편의시설을 갖춘 수천 세대의 현대적인 아파트가 들어서면 서군의 다른 지역의 낡은 구축단지들은 기능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급격히 도태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구축 시장에 투자한다면 신규 개발 지역의 인프라 혜택을 직접 누릴 수 있는 극히 일부의 입지 좋은 자산으로만 그 대상을 한정해야 합니다. 서두에 언급된 부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는 거대한 개발 계획이라는 약속과 공급 과잉이라는 현실의 격차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이야기이며 약속된 미래와 고통스러운 현재 사이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신호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